이제 확률과 통계 8강이고요. 8강 중등 통계인데 이걸 하고 나서 통계를 배워야지만 의미가 있어서 요거 좀 다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투 만드는 친구들은 요거 잘 들어 놓으시면 여러분 입시 때 맛있게 쓸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가볍게 3분 정도만 리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통계, 이제 여기 스타트를 이제 끊는다라 보시면 됩니다. 통계도 확통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저번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1분, 2분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독립과 종속. 자, 독립과 종속은 독립하느냐, 종속되느냐.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 했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라 했죠. 독립의 정의부터 떠올라야 되죠. 자, 뭐였냐면, 요게 바로 독립의 정의였어요. 해석이 어떻게 됐죠?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가 일어날 확률은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끝과 끝을 이어서 표기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PB분의 PA 교 B가 조건부 확률 얘의 정의였었죠? 거기에 PA를 붙여주시게 되면 양옆에다 PB를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P A 교 B는 PA 곱하기 PB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따져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독립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으면서, 요걸 만족하면 독립, 만족하지 않으면 종속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요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새로운 내용을 한번 배울 건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종이가 존나 클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는 내가 아까 이야기 썰 풀어가듯이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 편하게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거 들으시면 이제 내가 나중에 고3 돼서 입시 지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구나, 그 원리를 여러분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A라는 학교가 있고, 자, B라는 학교가 이렇게 있다라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전교생이 4명밖에 없는 학교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 7뜨기가 있고 8뜨기가 있다 쳐봐. 이런 애가 있고, 여기는 철수랑 영희가 있다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같은 학년입니다. 반이 2개, A반, B반. 그래서 여기 애들의 수학 점수를 내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 예를 들어서 7뜨기는 100점이고 8뜨기는 빵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둘 다 50점이야. 우리가 단위는 점이라고 하죠. 점. 단위는 영어로 유닛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이건 취득점수, 취득점수.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가 한번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왜냐면 통계는요 평균이 중요하거든. 통계의 의미는 뭐냐면 수많은 데이터를 뭔가 하나의 지표로 딱 건네줬을 때 그거 보고 얘네들이 집단이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는 게 통계의 포인트란 말이야. 자, 그럼 가장 의미 있는 포인트가 바로 평균이에요. 평균. 여러분들 평균을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얘는요 2분의 100 더하기 0이 되면서 평균이 50점이 된다라는 거 보여요? 이렇게 따라왔니 얘들아?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2분의 50 더하기 50을 하면은 얘 또한 50점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보고 평균의 한계를 느껴야 돼요. 자, 평균의 한계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평균만 가지고는, 즉 여기 있는 이 애들 데이터 공개가 안 됐어. 자, 그러면은 둘 다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평균이 50점이죠. 그러면 두 놈의 집단이 같은 실력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볼게. 도담이가 만약에 여기 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으로 부임을 했어. 그럼 도담아, 너는 A번 맡을래? B번 맡을래? 그쵸, B반이 낫겠죠. 왜냐면 얘네들 실력이 다 똑같은 새끼니까 가시기 편할 거 아니냐. 근데 여긴 답이 없어. 물론, 쌤, 팔때기는 어차피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공교육에서는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고 얘만 가르치면 편하잖아,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교육자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당연히 B반을 선호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7뜨기를 기준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8뜨기는 어차피 포기는 더 포기하게 될 거고, 또 8뜨기 기준으로 가르치게 되면 7뜨기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만 가지고는, 즉 평균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두 집단의 특성까지 같다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한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평균의 한계야. 쌤,
평균만 가지고는, 자, 평균 한계가 뭐냐면 평균만 가지고는 그 집단의 특성까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그 집단이 얼마만큼 점수가 혹은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냐라는 거를 우리가 중3 때 좀 어려운 말로 예를 분포도라는 말을 써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분포도? 분포도 혹은 산포도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포도라 얘기해요. 데이터가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까지는 평균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7뜨기 평균으로부터 50점 떨어져 있고요. 8뜨기도 평균으로부터 50점 떨어져 있고요. 그죠? 철수와 여기는 평균으로부터 똑같은 위치에 땅땅 박혀 있는 거죠. 맞아요? 분포도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이 의미가 있는 건 맞아. 왜냐면 어쨌든 50점이라는 거는 이건 의미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의미가 있지만 걔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입시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소화고가 있고요. 광명복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화고의 평균 뭐 수학 점수가 예를 들어서 40점이라고, 예를 들어서 광명복고의 수학의 평균 점수가 60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40점과 60점에 대한 그런 평균 점수는 나와 있지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평균만 알고는 소화고랑 광명복고 애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은 소화고에 있는 애들이 중위권의 점수가 얼마나 탄탄한지도 모르고요. 그죠? 광명복고의 친구에서도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의 분포도를 모르기 때문에 평균만 가지고는요, 소화고랑 광명복고 학생들을 절대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의미는 있죠. 아, 40점이니까 학교가 조금 시험을 어렵게 내나?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고, 광명복고가 만약 60점이 나오면 소화고보다는 조금 쉽게 내나?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의 실력은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균만 가지고는 대학교는요, 절대 너네들을 선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분포도까지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분포도가 혹시 여러분들 뭐라는 걸 배웠죠? 중3 때 혹시 기억나요? 분포도로 나타내는 게 뭐였지? 얼마나 데이터가 떨어져 있냐 나타내는 거는 그게 뭐죠? 분산이랑 표준편차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야 돼요. 자, 근데 분산과 표준편차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차예요. 편차. 편차는 뭐냐면, 자, 편차 들어갑니다. 편차는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정의니까. 편차는 뭐냐면 데이터 별량 빼기 평균이요. 이것도 평균 빼기 데이터 하시면 안 돼요. 데이터 먼저 나와서 빼기 평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편차는요, 만약에 평균보다 데이터가 작게 나오면 음수가 나오는 거고, 그죠? 평균보다 데이터가 크게 나오면 양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럼 여기서 7뜨기의 편차는 뭐가 되는 거냐면 100 빼기 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50점이 되겠습니다. 유니까지 써볼게요. 정확하게. 얘는 마이너스 50점이 되겠죠? 얘는 평균과 점수가 같죠? 둘 다 0점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이 전교생이 4명이니까 편차가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전교생 300명이 있다고 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은 300명이 있으면 편차가 몇 개 나올까요? 300명의 데이터를 다 평균에 빼니까 편차가 몇 개 나와? 300개 나오겠죠? 그 300개 한눈에 알아보기 쉽니 안 어렵니?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평균은요, 얘를 우리는 그래서 대표값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혹시 대표값이란 말 들어봤어? representative value. 뭐예요? 얘는 어떤 집단을 하나의 값으로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점으로 얘를 대표하는 거고 얘도 50점으로 대표하는 거야. 그지? 2명이면 솔직히 대표값 필요 없어. 그냥 눈깔로 봐도 알거든. 맞아? 근데 100명, 200명 이렇게 수가 확 늘어나게 되면요, 사람의 눈으로 절대 체크할 수가 없어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대표값이라는 거 반드시 써야 돼요. 하나의 값으로 뭔가 얘를 대표하는 거야. 그러면은 편차도 사람이 많으면, 적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는 존나 극단적이네, 그죠? 여기는 S키가 신경이 비슷비슷하네, 컨닝했나? 바로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50명이 되게 되면요, 한눈에 편차로 50개의 데이터를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차에 대한 대표값도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편차에 대한 대표값이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편차의 평균이에요. 근데 편차의 평균을 생각해보면요, 좆대요. 왜냐면 다 더하시면 0대요. 보세요. 더하시면 0대고요. 더하시면 0대죠. 가장 만만한 대표값이 평균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써보고 싶은 게 편차의 평균인데 얘는 쓰고 싶어도 못 써. 제일 편하지만. 왜냐면 얘는요, 편차를 여러분들이 다 더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의 편차의 합은요 0이 됩니다. 그래서 0을 2로 나누나 0을 2로 나누나 어차피 0, 0이 되면서 편차의 평균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이해됐니? 그래서 얘가 다 더해서 0이 되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 이것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0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절대값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절대값은요, 여러분들도 싫어하지만 컴퓨터도 싫어해요. 왜냐면 컴퓨터도 나눠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버벅거리거든. 그래서 절대값 말고 더 쉬운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강제로 양수를 만들지, 음수를? 그렇죠. 제곱을 해줘야 돼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편차를 더하는 걸 쓰지 못하고 절대값은 가능한데 사람도 싫어하고 컴퓨터도 싫어해.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제곱하는 거야. 왜냐면 컴퓨터도 똑같은 수 두 번 곱하는 건 존나 잘해요. 우리 사람보다 더 잘해. 그래서 편차. 왜 컴퓨터가 중요한지 알겠니?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는 컴퓨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통계는 전부 다 컴퓨터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편하게 가야 돼. 네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편한 건 안 중요해. 컴퓨터가 편해야 돼. 편차의 제곱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값은 우리랑 컴퓨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둘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차 제곱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2500.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리라 이런 거 좀 배우면 알겠지만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통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러분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하면 센티미터 제곱이 되죠. 그래서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센티미터면 부피가 되는 센티미터 큐빅이 되죠. 마찬가지야. 얘는 점의 제곱이 돼요. 50점 곱하기 50점이니까 50점 곱하기 50점 하면 2500점의 제곱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2500 점의 제곱이 되죠. 얘는 0 점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0 점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봐봐. 만약에 데이터 이거 4개니까 편차도 4개라서 편차 제곱도 4개가 나오는 거야. 맞아? 만약에 데이터가 500개야. 그럼 편차도 500개가 되겠고 편차의 제곱도 500개가 되겠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니 없니?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평균이에요. 근데 아까는 편차 같은 경우는 평균하면은 0이 되는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0이 안 돼요. 내가 강제 양수를 만들어줬거든. 여기서 평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정해야 합니다. 분산은. 자, 분산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배우셨을걸? 기억나?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걸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분명히 배웠겠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날 테니까 이제라도 알라고. 알겠니? 그래서 자, 보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멋있는 용어로 분산이라고 하는데 분산. 자,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합니다. variance. 변화량, variance. 그래서 그걸 스몰 v라고 써요. 보통은.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개를 더하시면은 5000 나누기 2 하면 2500입니다. 2500점의 제곱이 되겠죠. 그게 바로 분산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평균 같으니까 당연히 이거 나오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안 봐도 비디오죠. 그냥 0점의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자, 봐보세요. 평균으로부터 가까이 있을수록 분산도 작게 나와요. 평균으로부터 멀리 있는 새끼가 많을수록 분산이 크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시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소화고에서 수학 성적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분산을 구했더니 분산이 크게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뜻일까? 편차가 크다. 맞아요. 왜냐면 편차가 커야지 편차의 제곱도 커져요. 무슨 말이냐니? 즉 분산이 크다라는 거는 편차가 크다랑 같은 개념이야. 편차가 크다라는 건 무슨 소리죠? 애새끼들 실력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봐. 특목고가 편차가 클까요? 아니면 일반고가 편차가 클까요? 당연히 일반고가 큽니다. 왜요? 일반고는 포기하는 애들도 있죠. 특목고는 포기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차가 작게 나타나요. 특히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잘하는 애들의 편차가 크지 않지 오히려 적당한 애와 못하는 애가 편차가 크거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는 입학사정관이 여러분들 학교의 수준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아,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일반고구나. 아니, 편차가 일반고보다 너무 커. 그러면 얘는 특성화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특성화고는 전교 1등과 꼴등이 너무 차이 나거든요. 그쵸? 그리고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게끔 만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도 너무 최상위권 나타나고, 그러니까 특성화고 하나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와. 그리고 저기는 아예 그냥 도라에몽 그리는 거야, OMR 했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빵점이 나와요. 왜냐면 하나 체크했는데 2개 체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빵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편차가 자동적으로 크겠죠. 애들이 착해. 또 특성화고, 너 대학 가야 되잖아. 내가 밑에 깔아줄게 이래. 어차피 나는 공부로 갈 게 아니고 나는 직업으로 갈 거거든. 아, 지금 그런 애도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야. 왜냐면 내가 평균이 올라가면요, 얘네들이 불리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밑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겠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입학사정관이 안다라는 거야. 아, 여기 애들이 우정이 좋아서 밑바닥 깔아주고 있구나 라는 거 아니까 편차가 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분산이 크다랑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편차가 커야지 제곱하면 커질 테니까 분산이 크다라는 거는 평균으로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즉, 집단 간의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졸라 많이 납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없다, 수준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분산의 이제 의미는 알겠죠? 그럼 평균과 분산을 알게 되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요. 맞니?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이야. 근데 분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 평균이 이거고 분산이 요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사실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일상세계의 유닛은요, 전부 다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분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단위가 점의 제곱이라는 부분도 있고 숫자가 크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계산이 되려면은 반드시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자, 근데 봐봐! 얘가 단위가 스퀘어죠? 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위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확해요. 루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표준편차예요. 이렇게 이해되니?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준편차가 필요해요. 루트 분산입니다 라고 외웠을 거야. 근데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분산이라는 새끼가 유닛이 제곱이 됐기 때문에 사칙 연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래서 얘를 루트로 씌우면은 단위가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왜냐면 제곱했다가 루트를 씌웠으니까. 맞니? 그래서 써볼게요. 분산을 루트 씌우면 우리가 표편이라 하는데, 표준편차. 얘를 우리가 보통 단위로 시그마라고 해요. 시그마. 소문자 S를 그릭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6이 아니고 시그마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얘는 그럼 뭐가 될까요, 형님들? 암산돼요? 50점. 얘는요, 0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원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점수랑 유닛이 맞춰지게 되면서 사칙 연산이 가능한 폼으로 돼요. 이해됐니?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배웠으면은, 아, 물론 그것도 의미가 아주 없는 거 아닌데, 병신같이 가르치면, 아, 분산이 크니까 루트를 씌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으면 조금 아쉬운 거예요. 단위가, 물론 이게 큰 것도 불편한 건 맞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단위를 맞춰야지만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니네들이 알고 있는 이 점수랑 표준편차는 유닛이 같아지게 돼요. 즉,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도대체 평균과 표준편차가 어떤 사칙 연산의 의미를 갖는지를 아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입시가 분석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 시간을 좀 많이 줄 테니까 지금 내가 썰 풀듯이 쭉 갖고 왔거든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은 한계를 가져요. 무슨 한계를 가냐면 얘네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분포도라고 합니다. 분포도를 알 수가 없어. 그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포도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집단 간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실력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편차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요.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기 때문에 편차가 크면은 잘하거나 못하거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거야. 편차도 당연히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니까 유닛이 맞춰지게 되겠죠. 점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편차가 만약에 500개가 되거나 1000개가 되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값으로 평균을 쓰고 싶은 거야. 편차의 평균은 줬대요. 다 더하면 0이 돼서 쓸모가 없어요. 모든 집단의 편차의 합은 다 0이니까 쓰고 싶어도 못 써. 그래서 강제로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절대값과 제곱이 있는데 절대값은 니들도 싫잖아. 컴퓨터도 싫어해요. 제곱으로 쓰는 겁니다. 제곱으로 쓰시게 되면 0점이 되는 게 해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단위가 아쉽게도 얘가 제곱이 되면서 여러분이 실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요 유닛이랑은 계산이 안 돼요. 그냥 그것만 아는 거야. 분산이 크면은 많이 떨어져 있구나. 분산이 작으면 작구나.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얘를 루트를 씌워서 다시 단위를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그럼 고놈과 평균이랑 여러분들이 뭔가 밀접 관계를 이걸 정리하거나 내가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가 분석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괜찮으시죠? 자, 지금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시간 좀 오래 줄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게 대표값, 가장 만만한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린 분산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분포도의 대표값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유닛까지 맞춘 것을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도 대표값이에요. 그죠? 분산도 대표값이거든. 편차 제곱의 평균. 그걸 루트를 씌웠으니까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똑같이 얘도 대표값이 되겠죠. 하나의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도 하나의 값, 얘도 하나의 값, 평균도 하나의 값. 그래서 얘가 세 개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대표값이에요. 근데 분산이랑 표준편차는 거의 같은 대표값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분포도에 대한 대표값. 얘가 그래서 분포도야. 분포도에 대한 대표값이 되는 거고, 얘는 데이터 자체의 대표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제 안 까먹겠죠?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쭉쭉쭉쭉 내려가시면 돼요. 이런 거를 3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재민아, 기억나니? 옛날에 배운 거? 그죠? 니네들 분산 구하는 방법, 표준 구하는 방법, 그거만 외웠죠. 씨발. 뺀 다음에 제곱해서 평균한다. 그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통계는 여러분들이 문이과를 강론하고 다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른들한테 안 속아요. 여러분들 정치에 대한 눈도 생기고. 왜냐면 통계가 다 정치거든, 그지? 내가 뭐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그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라 하죠? 그 통계를 낼 때 얼마나 편향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것도 잘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통계가 자기가 원하게끔 그렇게 데이터 조작하는 게 가장 쉬운 게 또 통계야. 그 통계는 진짜 똑똑해야 돼. 정말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이 해줘야지 통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니들이라도 통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 속겠죠,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여론 조작이라고 하죠. 여론 조작을 통계로 보통 많이 해요. 통계로 조작하고 언론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간장을 딱 얹어주면 모든 국민이 속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특정 당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니들이 이제 안 속으려면 데이터가 어디서 추출이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추출되었는지 공개만 되면은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통계청이라고 그런 어떤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모두 우리나라의 통계가 어떻게 추정이 되는지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언론들은 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지. 잘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죠. 통계가 진짜 많이 쓰여. 막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거 여러분들 모델링 할 때 통계가 쓰는 거고. 난 여러분들 그래서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들 능력 기르면요, 여러분들 해외로 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세대가 사실상 이제 거의 마지막 붐세대거든. 내 세대가 이제 늙게 되면 사실상 아이가 없어. 국민연금 빨리 폐지는. 내가 안 받더라도 폐지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물론 이제 오랫동안 내신 어르신들은 조금 받는 게 맞겠지. 그분들은 당장에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30대, 40대 내 위에 10년, 300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도 지금까지 몇천 내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미래 세대한테 책임을 지는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다. 나라면은 싱글세를 걷어야 될 것 같아. 정 그럴 거면 싱글세를 거들어야 될 것 같아. 내가 혼자거나 그러면 세금을 더 내는 거로. 왜냐면 내 아이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머님은요 아이를 낳았으면 너네들이 나온 거잖아. 너네들이 결국에 세금 내고 우리나라 나중에 지탱하는 인재가 되잖아. 혜택을 더 많이 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싱글인 사람들은 세금도 덜 내고 혜택도 다 받아가고 그러면서 난 자녀도 없는데 남의 자녀가 날 부양하기 바라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은 싱글세 좀 더 내야 되는 것 같아. 실제로 일본은 싱글세를 내고 있어요. 점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특히 니네들. 너네들이 이제 30대가 될 때쯤엔 아마 집값은 많이 내려갈 거야. 인구가 주니까 집값은 많이 내려가는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평생 먹고 살 돈을 벌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위기가 곧 기회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가 IMF 때였잖아요. IMF 때가 제일 어려울 때도 맞지만 직장인들이 제일 어려울 때였어. 근데 사실 또 IMF 때 가장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위기가 곧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IMF 때 직장인들은 많이 잘리고 힘들었지만 거기서 또 이제 새로 부활하거나 신흥세계로 태어나는 회사들도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어려울 때거든. 정말 어려울 때인데 여러분들 잘 해보면 그 어려운 거를 오히려 또 극복하고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사실 사교육 쪽도 마찬가지야. 니네들 애들이 줄잖아.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맞지, 그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인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주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모습이에요. 다른 나라는요, 다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경쟁력을 갖추려면 나는 다국어를 해야 되겠죠. 제일 좋은 게 영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영어를 또 수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걸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야지, 그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이게 내수 시장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똑똑하게. 물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지금은 주어진 것만 공부하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거를 공부하고 적용하는 연습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이제 평균 구할 줄 알겠고 분산 구할 줄 알겠고 표준표차 구하는 것도 알겠지. 이제 방법은 알겠죠. 자, 그럼 이 개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야. 무슨 의미? 자, 이런 게 알려져 있어요. 다음 거. 표준표차가 왜 필요하냐? 단위를 맞췄으니까 이제 사칙연산이 가능해.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랑.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대부분의 데이터 분포도는 이렇게 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평균 마이너스 표준 편차로부터, 예를 들어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 여기 사이에 대부분 위치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상고를 한번 해볼까? 운상고의 수학 평균이 예를 들어서 60점이라 쳐봐. 60점이야. 그리고 운상고의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입학사정관이 평균이나 표준 편차는 알아요. 여러분들 생기부 보시면요, 그거 적혀 있어요. 과목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운상고가, 물론 입학사정관은 여러분 어디고 있는 건 몰라요. 왜냐면 고등학교가 블라인드 돼 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어딘지 알았어. 이 새끼가 어디 본지 아니까 입학사정관이 선입견이 생긴 거야. 과고네? 잘하겠지? 이렇게 되면서 개나 소나 다 서울대 가버리니까 이제 블라인드를 시켰어. 근데 블라인드를 시켜서 재밌는 거 뭐냐면, 똑같이 공부 잘하는 학교 결국엔 잘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사심이 줄어든 건 맞지만 이걸 알아. 운상고 애들이 대부분 40점에서 80점에 분포돼 있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채빈이가 거기서 90점을 받았어. 그럼 이런 거야. 운상고가 40에서 80의 애들이 대부분 위치돼 있는데 채빈이가 90을 받았으면 잘하기는 했네. 근데 평균에서의 그 맥시멈 값과 10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은 입학사정관이 잘하는 애는 맞는데 그렇게 잘하는 애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석이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가 학교 세울 거거든. 코팅고가 있다가 쳐봐.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평균이 40점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5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0 빼기 5에서 40 플러스 5 사이에 아이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구나를 알아. 대충 35점에서 45점인 거니까 50점 넘는 새끼가 별로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만약에 도담이가 만약에 여기 입학해가지고 도담이 만약에 90점을 받았어. 그러면은 평균에서 좀 잘하는 애들 있죠. 45점보다 45점이나 높다는 거 알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잠깐만, 시험이 점수가 여긴 40점이니까 물론 다른 집단이긴 해도 여기가 좀 어렵게 내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어렵게 내는데 표준 편차도 낮아. 그 말은 뭐냐면 애새끼들 수준이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는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는 90점이네? 이 새끼 뭐지? 이러는 거죠. 얘는 무조건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특목고랑 일반고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 이유예요. 왜냐면 특목고는요, 이게 낮아. 애새끼들이 포기를 하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엄청 낮아요. 엄청 낮아요. 이 5 정도가 보통 특목고의 표준 편차라 보시면 돼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일반고 좀 공부 잘하는 갑반고라고 하죠. 갑반고가 한 10 정도 돼요. 10 언저리 왔다 갔다 돼요. 여러분들 표준 편차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일반고는요, 보통요, 한 15에서 20 정도가 맞춰질 거예요. 아마 한번 보세요. 그거 있어요. 그 나이스 가면 니들 볼 수 있어, 과목별로. 근데 가끔 일반고가 이제 약간 사기가 아니고 사고 칠 때가 있어. 얘가 20에서 30 사이가 나오면 이제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니네가 전교권을 해가지고 90점, 100점 맞아도 별로 그렇게 쳐주지 못하게 돼. 왜냐면 보통 이렇게 나오면 평균도 높아요, 보통은. 왜냐면 이 정도가 나오려면 평균이 좀 높아야 되거든. 평균이 한 60점인데 30이면요 90점이 존나 많다는 뜻이야. 그럼 좆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점 맞아도 대우를 못 받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시험이 어려워야 돼요. 그러면서 나만 잘 봐야 돼요. 그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집단이 어디일까요? 수능 집단에서는. 재생? 재생 말고 재생도 쉬었으면 좋겠다 해. 누굴까요? 존나 최상위권 의대 가는 애들. 걔네들은요, 기도해요. 왜냐면 나는 다 맞출 거 알거든. 다른 애들이 못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1등급인 애들이 평균이 확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위권이랑 1등급은요 정말 많은 실력 차이가 나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너무 어렵지가 않게 되면 1등급 컷이 88, 92 이렇게 되거든. 그럼 내가 100점 맞아도 얘랑 8점밖에 차이 못 벌려. 맞잖아. 근데 만약에
졸라 불수능 해가지고 1등급 컷이 만약 60점대로 떨어졌어. 근데 나만 100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프리패스가 돼요. 얘도 수학이 만약 그렇게 됐다. 쳐봐. 얘 실제로 내 때가 아니고 내 바로 한 3, 4년 위에 선배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 내 때도 좀 어렵긴 했어. 보통 2등급이 50점대였어. 1등급이 보통 한 60에서 70점대 보통 이때 분포가 많이 됐단 말이야. 근데 1등급이 60점대가 되고 만약 수학이 만약에 걔가 100점 맞잖아요. 그럼 표준 점수가 졸라 높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내가 설사 4등급이 나와도요. 거의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정도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만약에 국어가 불국어가 됐어. 근데 나만 100점 맞고 다른 데 못 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이랑 영어 조금 싸도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카이는요. 무슨 점수를 쓰냐면요. 표준 점수제를 도입해요. 그리고 인서울 중상위권이나 중위권은요. 표준 점수를 쓰는 데도 있지만 100분위를 쓰는 데도 있어요. 100분위랑 표준 점수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 어떤 데는 또 등급을 쓰는 데도 있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잘하는 애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표준 점수는. 그래서 표준 점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극상위권 대학을 노리면요. 어려운 과목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서 니네 실수를 하더라도 만회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최상위권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균이 낮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다 고만고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의대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효재가 의대 가 지망하고 싶어. 그럼 분포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야. 평균이 낮았으면 좋겠어. 30점 이지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애새끼들도 전부 다 여기 몰려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이길 바라는 거야. 나만 100점.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들도 공부를 좀 하는데 시험이 졸라 어려운데 나만 존나 잘해야 돼. 아인슈타인처럼. 그러면은 얘는 패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중학교 시험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느껴지죠? 중학교는요, 개나 소나 90점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평균이 높을 거예요. 평균이 보통 중학교는 한 80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개나 소나 90점인데 상위권도 많고 하위권도 좀 많아요. 이런 분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100점을 맞아도 별로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100점 맞았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또 4등급, 5등급 되는 게 또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되니까. 이해됐니, 얘들아? 요걸 알아두면 되는데, 자, 알아두세요. 이거를 뺄 수 있다라는 건, 더할 수 있다라는 건 유닛이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점수에서 점수를 빼고, 점수에서 점수를 더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혹은 집단마다 이 표준 편차를 한 거에다가 보통 스케일을 좀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 내가 영어를 좀 덜 보겠다 한다면 영어는 스케일 1보다 작은 걸 곱하게 돼요. 즉 가중치를 주는 게 아니고 감중치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대가 수학을 조금 더 높이 쳐주겠다라고 한다면 1보다 큰 수를 곱해요. 그러면 수학을 더 많이 쳐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붙는 그 상수 스케일이 조금 달라요. 뭔가 붙어요. 여기다 뭔가 별딱지란 수를 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추게 되는데, 근데 요거는 집단마다 혹은 측정하는 그 대상에 따라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뺀 거에서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더하는 것 사이에 거의 다 위치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되시면 학교생들이 이러죠. 시험 쉽게 낼까 어렵게 낼까 꼭 이지랄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어렵게 내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렵게 내주세요 라고 해주셔야지 표준 편차가 예뻐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알아야 돼요. 자, 잘 봐봐. 평균 빼기 표준 편차에서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 사이 거의 다 위치해 있다라는 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야. 이제 이거는 이제 공대생들이 많이 아는 거고. 자, 요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표준 점수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예요. 자, 표준 점수는 실력 그대로 받아가는 점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보다 잘 봐야 되겠어? 못 봐야 되겠어? 잘 봐야 되겠죠? 니들의 얻은 리카의 점수가 X라고 한다면, 어카의 점수가 평균을 보통 스몰 m이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바로 데이터 빼기 평균이네요. 이거 의미가 뭐죠, 그럼? 편차예요, 편차. 편차가 커야 돼요.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이면 평균보다 못 본 게 되겠죠. 좋은 방향으로 커야 되겠죠? 자, 여기는
표준 편차를 써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바로 표준 점수 공식이에요. 요걸로 여러분들 대학교가 산정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대학교마다 상수 같은 게 스케일이 좀 곱해지게 돼요. 요 별딱지는 대학교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요거까지는 같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이제 계산이 되시나요? 자, 보세요. 운상고에서 예를 들어서 채빈이가 90점을 받았어. 잘했어요. 그러면은 좋은 방향으로 편차가 벌어진 겁니다. 만약에 채빈이가 50점이 나왔어. 그럼 나쁜 방향으로 편차가 생긴 거죠. 자, 좋은 방향으로 생겼어요. 그럼 90 빼기 뭐가 돼요? 60 되는 거 맞아요? 표준 편차로 나눠요. 20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3 되는 거 맞아요?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야 돼요. 어렵게 내야지 이게 낮아지거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코팅고 가서 만약에 도담이가 90점을 받았어. 근데 평균이 40점이야. 그지? 시그마 근데 얘도 쟤는 5밖에 안 나왔어. 얼마예요? 졸라 많이 차나요. 그래서 특목고 중에 정말 공부 잘하는 데 있잖아요. 유명한 데 있잖아. 어디냐? 옛날에 그거 뭐지? 용인외대부고 막 이런 데는 반이 막 30명인데 막 25명 서울대 가. 이것 때문에 그래. 표준 편차가 존나 예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입학사정과는요, 거기 용인애들 부고인지도 몰라. 근데 막상 뽑아놓으니까 다 용인애들 부고가 되는 거야. 다 블라인드 했는데도. 왜냐면 표준 편차랑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잘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표준 편차가 좋은 학교에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학종이 그래서 그거를 컴펜세이션 해주는 거. 50대 50으로 들어가잖아요. 점수에서 어쨌든 표준 편차가 크면요, 어쨌든 니네들이 잘 봐야 돼요. 표준 편차가 큰 학교 가면요, 어쨌든 니들이 잘 봐야 돼. 최대한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잘 봐야 돼. 그 상태에서 비교과를 잘 챙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 대학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공부 잘하는 데 갔어. 근데 나쁜 방향으로 편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걔는 공부 다 잘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누군가는 절반 정도는 또 평균보다 낮을 거라고. 그러면 걔네들은요, 특목고를 가도 마이너스 점수가 나와요. 왜? 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만 또 거기가 또 대학을 잘 가는 이유가 또 뭐가 있겠어요? 생기부랑 세특 같은 거를 또 애들이 잘 챙기고 학교쌤도 잘 챙겨주겠죠. 비교과 점수도 여기가 또 그래서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대학에 유리한 거예요. 대신 얘네들은 교과로는 못 가. 문이 좁죠. 왜요? 교과는요, 성적만 보고 뽑죠. 성적의 절대값만 보고 뽑아요, 교과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라는 게 유리한 거예요. 또 교과 전형은 표준 편차를 반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표준 편차가 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만약에 나만 절대권으로 잘 봐. 그럼 걔는 학종을 넣는 게 아니고 교과 전형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마다 달라.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인서울 실제 얘기예요. 내가 학종을 지원하거나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데 모든 과목을 보는 게 아니야. 잘한 거 1학년 중에 5개, 2학년 중에 5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니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영어 9등급이 나왔어. 그거 들어가면 평균 좆대잖아. 근데 만약에 5개를 골랐는데 운 좋게도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사탐 2개랑 한국사가 1등급이 나왔어. 그럼 니들은 1등급 취급받는 거예요. 그거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학 처 가시면 수시 있잖아. 입학 그 대학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채빈이가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러면 서울대 입학처를 가시면 입시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정시도 마찬가지야. 정시도 보통은 모르던 거 다 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서울 중에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같은 경우는 4개를 다 안 보고 3개만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골라서 내가 혹시나 뭘 싸게 되면은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 표준 편차는 뺀 거와 더한 거에 대부분 애들이 위치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입학에서 쓰는 거는 x 빼기 n분의 시그마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분리, 작을수록 유리. 그리고 x 빼기 m이 크다는 얘기는 니들이 잘 봐야 돼. 니들이 잘 본다는 얘기는 평균이 낮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즉 어렵고 애들이 뭉쳐있고 나만 잘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단 교과 전형은 표준 편차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보는 게 장땡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시험이 쉽게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시험 쉽게 나오고 내가 실수를 안 해야 돼. 본인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야. 교과 전형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대신 또 쉽게 나오면 타격이 있죠. 왜냐면 만약 혹시라도 실수하면은 개나 소나 100점이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분사는 더하기 빼기가 불가능해요. 왜? 유닛이 다르니까. 그래서 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내가 좀 이렇게 된 건데 이해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거 두 개가 잡혀있으면 돼요. 요거 두 개 잡혀있고 내가 입시에서 나중에 내년에 쓸 때 저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는구나 미리 알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년 때 나이스 들어가면요 점수 다 나와 있어요. 표준편차 꼭 봐보세요. 내가 잘 봤는데 표준편차가 높잖아요. 그거 별로 안 쳐주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보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애들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편집편차가 높다는 얘기다. 알겠지? 오늘 색독도 잘 봐. 색독 잘 써준 쌤한테 좀 샤바샤바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만약에 효재가 학교쌤 중에 수아쌤이 좀 잘 써준 게 있어. 좀 약간 나를 좀 진짜 신경 써준 게 느껴져. 그러면은 그 쌤이 만약에 2학년 때 또 가잖아요? 가서 또 이제 샤바샤바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맛있는 거 가끔, 그러니까 촌질을 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네. 오늘 내가 한 적 있나? 실제로 선생님이 학원을 안 다녔잖아요. 우리 학교 학원을 별로 못 다녔어. 왜냐면 다 12시까지 야자하는데 학원 어떻게 다니니? 그지? 물론 독한 새끼들은 새벽에 또 과외하긴 하던데, 근데 난 체력이 안 돼.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교가 그래서 거의 공교육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수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2학년 때 열심히 했는데, 그지? 내가 여기서 2학년 때 학교쌤한테 많이 물어봤어. 왜냐면 물어볼 때 학교쌤밖에 없거든. 물어보니까 이제 좀 좋은 거 물어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수학이 막 느는 게 보였거든. 내가 2학년 때 수학 확 늘었거든. 그래서 쌤이 야 이문 좋다 이러는 거야. 이문 좋네 이러는 거야. 근데 좋죠. 그래서 근데 중간고사 봤거든. 그 문제가 씨발 나왔어. 그러니까 숫자랑 이런 거 바꿔서 나온 거야. 그래서 뭐지 이랬지? 그래가지고 2학기 들어가가지고 또 몇 개 또 물어봤어. 좋네. 근데 이거 또 나와. 3학기 때 그 쌤 또 올라간 거야. 또 좋네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한 문제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내주셨었어. 근데 이제 물론 그거를 대놓고 나 이거 낼게 하면 불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쌤 수업 열심히 듣고 진짜 예쁜 학생이 되잖아요. 좀 물어보면은 그게 나와. 이것도 나름 정치예요. 무슨 말이야? 왜냐면 생각해봐. 애새끼들이 여러분들 느낄 거야. 이제 2학년 올라가잖아. 30명 수업하면요 거기서 수업 듣는 애가 문과는 2명이야. 2명이 들어요. 벽 보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 새끼가 아프잖아요. 학교쌤이 전화 와. 너 어디 갔어? 막 이런 거. 왜 듣는 애가 걔밖에 없거든. 내 제자들이 그랬다고. 옛날에 문과 제자들. 근데 이과는 그래도 절반은 들어. 근데 생각해봐. 근데 문과 때 아무도 안 듣는 누군데 누군가 한 명이 그래도 듣고 있어. 열심히. 그리고 걔가 열심히 해. 근데 걔가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 그럼 걔한테 보상해주고 싶지 않겠냐? 니들이 사람이라면? 그죠? 학교쌤도 그렇단 말이야. 진짜 그래요. 이거 생각보다 확률 높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들 다 포기하거든? 그 쌤한테 가가지고 좀 약간 사근사근하게 잘해보세요. 그럼 진짜 내줘요. 거의 90% 확률을 내줄걸? 특히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랑 좀 어려운 개념 같은 거 하면은 개념 같은 거 물어보잖아? 증명응이 나와요. 난 그 증명응 문제도 많이 덕을 받았었거든. 왜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러면 증명응을 서술형 문제 8점짜리만 10점짜리 해가지고 이거를 왜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게 나와. 그럼 너만 맞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학종이야. 학종은요 여러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같이 잘해줘야 돼요. 너네들이 이런 걸 질문 많이 하는 거야. 이거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하면은 채택 그렇게 적혀. 이 학생은 문제 푸는 거에는 씨발 관심이 없고 왜 되는지 맨날 처음 물어보는 학생이다. 미래가 기대되긴 한다.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야. 그러면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왜를 늘 생각하는 애를 뽑고 싶거든. 그게 세특에 나오잖아요. 걔가 이제 뽑히는 거라고. 혹시나 네가 수학을 좀 못 봤어. 근데 그 자세가 세특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점수를 좀 높게 쳐주는 거야. 대학 가서 잘하겠지 뭐. 내가 잘 가르치면 돼. 자세가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종은요 여러분들 가능성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세특으로. 근데 다 똑같이 뭐 했음 이지라 도배가 돼 있어. 그러면 읽기도 싫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쌤이랑 친하게 잘 지내셔야 돼요. 알겠죠?
알더라도 깝치지 말고 열심히 듣고, 알겠죠? 제발 좀, 제발 좀. 특히 우리 문과 친구들 꼭 수학 열심히 들으세요, 학교 거.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한번 점수를 조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좀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가 대충 이해는 했을 거야. 이거 외우지 마요. 자, 보세요. 어떤 데이터가 우리 학생들 3명이 시험을 봤는데 수학 10점, 20점, 30점이 나왔어. 벌레같이 나왔어. 이대로 가면 이제 학원 다 끊겠죠. 그래서 도일이가 이제 시험 점수 조작을 했어요. 곱하기 2를 한 거야. 그럼 니들도 기분이 좋겠죠. 존나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4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래도 여기 왼쪽은 좀 위험하다. 근데 어쨌든, 자, 평균을 한번 봐볼게요. 원래 데이터 조작하기 전에는 평균이 몇 점이죠? 일부 내가 계산하기 쉽게 냈어요. 얼마예요? 이거 20점 되는 거, 쌤이? 암산되죠? 얘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암산으로 돼요? 얼마예요? 40이 되겠죠? 이 정도 니들도 느낌이 와요. 그냥 솔직히 다 같이 2배를 떴으면 평균도 2배가 되겠지. 느낌 오죠, 이 정도는? 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얘가 좀 위험해. 그래가지고 얘를 좀 더 줬어. 근데 얘만 주면 안 되잖아. 여기서 내가 플러스 40을 했어. 기분 좋으라고. 그럼 어떻게 되니, 얘는? 60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얼마예요? 80 되는 거 맞니? 이거 얼마입니까? 30점이 100점이 되는 기적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조작을 했다 쳐봐. 따라와. 자, 그러면 평균 얼마입니까? 80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평균은요, 데이터를 곱하기 조작하게 되면 곱하기대로 그대로 나타나요. 나누기래도 그대로 나타나요. 더하기 빼기도 그대로 나타나요. 보시면 얘가 곱하기 2를 했죠, 형님들? 그럼 요것도 곱하기가 그대로 돼요. 따라와. 내가 여기다가 다 같이 플러스 40을 오프셋을 줬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예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평균은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다 고지곧대로 반영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 평균은요, 사칙연산. 이거에서 고지곧대로, 그대로 반영이 돼요. 요거 정도는 솔직히 여러분들 느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을 볼 거예요. 요거 이해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이해했으면 니들 공부 오늘 너무 잘한 건데. 자, 분산 봐볼게요. 자, 얘의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형님들? 자, 평균이 20이었죠? 분산의 정의가 뭐였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했죠. 왜냐면 편차의 평균하면 0이 돼서 못 써먹어요. 자, 평균이 이거란 얘기는 편차는 얼마일까요?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0, 얘는 플러스 10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그러면 이걸 제곱해가지고 나누면 되겠죠. 제곱하면 200이죠. 200을 3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 새끼도 점수야. 3으로 나누면 얼마? 3분의 200 점의 제곱. 이런 느낌 되는 거 맞아요? 점이라고 치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봐요. 자, 계산하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자,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랑 분산이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그걸 알아야 돼. 달라요? 같아요? 편차가 커졌니? 작아졌니? 커졌어요. 얘는요 20만큼 되고요, 이쪽도 20만큼 돼요. 그지? 편차가 10이었던 게 2배가 됐죠. 그럼 편차가 2배가 되면 분산은 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커지는 거죠? 4배만큼 커지게 돼요. 이거 느낌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계산 안 해봐도 여긴 0이고 여긴 마이너스 20이고 여기는 플러스 20이 되면서 제곱하시게 되면 뻥튀기로 돼버려요. 맞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때의 분산은 3분의 800점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몇 배야? 4배만큼 돼요. 즉 데이터가 2배만큼 커지게 되면요, 분산은요 제곱해서 커지게 돼요. 요것도 느낌 오시나요? 그죠? 괜찮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들어봐. 다음 데이터는 세컨 데이터에서 40만큼 다 같이 올렸죠. 얘도 올리고 가운데 것도 올리고 위에 것도 올렸어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랑 세 번째 데이터에서 편차는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다 같이 올리게 되면 편차가 안 변하죠. 그니까 얘도 마이너스 20, 0, 20이 된다라는 거야. 즉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는요, 다 같이 더하거나 빼시게 되면 데이터 간의 간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데이터가 안 변한다는, 간격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편차가 안 변해요. 편차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분산이랑 표준 편차도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밑에 거는 계산 안 해봐도 뻔하다고, 이렇게 똑같이 같을 거라고. 됐니? 정리하면 분산은 평균에 비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뭐가 반영이 되는 거냐면 곱하기와 나누기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곱의 형태로 반영이 됩니다. 이해됐니? 만약에 편차가 반으로 줄었어? 그러면은 제곱하시면 4분의 1이 되겠죠? 편차는? 그럼 분산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이해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평균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 느껴주시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편차를 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제곱되는 형태로 나타나서 곱하기랑 나누기만 제곱의 형태로 뻥튀기가 되고요. 더하기랑 빼기는 아쉽게도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게 다 편차가 그대로 간격이 맞춰지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영향이 없어요. 더하기랑 빼기는 영향 없다. 요거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됐니? 여기까지 정리.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데이터는요, 점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뭐가 표기가 돼 있죠? 등급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대학교는요, 그러면은 점수를 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표준 점수도 보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는 무슨 걸 보겠냐면 오로지 등급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분위는 뭔지 아시나요? 1등부터 100등까지 여러 퍼센트를 세워서 내가 어디 위치에 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는요, 등급이니까 결국에는 각 과목별로 등급에 대해서만 내가 아이들을 보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 보자. 언어가 좀 벌레네요. 언어는 좀, 미안해요. 언어 6등급 있다 했나? 너 6이었지? 미안해. 언어를 작다, 4등급에도 중상위권이니까 잘하는 거죠, 그죠? 잘하는. 몰라, 씨발. 수학이랑 과탐은 좀 많이 잘하네요. 그죠? 나머지는 좀 평균적으로 좀 잘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점수가 아니고 등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분석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얘가 얼마만큼 모든 과목이 적당히 잘 맞냐가 궁금해요. 그러면 그게 두 글자로 뭐가 되는 거죠? 평균이 있는 거죠. 그럼 평균 등급 한번 내볼까요? 얘가 모든 과목 얼마나 잘했는지. 5분의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형제들? 13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14? 진짜? 15 아니야? 왜냐면 계산 그렇게 들어올 리가 없는데? 이게 6 9 맞네, 14네? 좀 더럽네.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약 2점 후반이 되는 거 맞아요? 2점 후반 정도의 평균 등급을 갖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알려주게 되면 얘가 전체적으로 2점 후반을 받았는지 아니면 좀 들쑥날쑥한 게 있는지 알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분포도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평균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얼마만큼 차이 나나가 궁금하죠? 그럼 뭘 구해야 될까? 내가 가진 데이터랑 평균의 차이가 궁금한 거 맞아요? 그러면은 원 데이터에서 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이거 얼마죠, 형냐들? 5분의 편차 얼마니? 20에서 14를 빼죠. 그럼 5분의 6이 되는 거 맞아요? 편차 구하고 있습니다. 얘는 5분의 10이죠. 5분의 10에서 5분의 14를 빼니까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따라와. 얘는요 5분의 15인데 거기서 14를 빼니까 5분의 1. 요것도 5분의 1이겠죠 뭐. 따라와. 요거는요 5분의 4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편차 구했네요. 자, 근데 편차는 어떤 족같은 점이 있었죠? 이 새끼 왜 못 써? 쓰고 싶은데 합치면 0이 돼버려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합치면 0 되나 안 되나? 0 되네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합쳤는데 0이 안 되면요 니들 어딘가 계산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평균을 잘못 구했거나 편차 중 어느 하나가 삐꾸가 났거나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괜찮니? 자, 그러면 다 더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편차 평균은 못 써.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야? 제곱해서 쓰는 겁니다. 자, 제곱 한번 갑시다. 편차 제곱합시다. 얼마예요? 25분의 36. 잘했어요. 25분의 16, 25분의 1, 25분의 1, 25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하신 다음에 5로 나누면 평균이 되면서 그게 뭐야? 두 글자로 분산 이렇게 되는 거.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할만할 것 같은데? 이거 32. 그죠? 34. 34대 36은 70. 이렇게 되겠네. 그죠? 70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시면 5분의 14라는 결과가 나와요. 따라왔니? 얘가 뭐라고? 편차. 자, 지금 편차 제곱의 합을 한 거잖아요. 아직 평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걸 뭐로 나눠야 돼요? 5로 나눠야 되겠죠. 데이터 5개니까 얘의 평균인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25분의 14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럼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등, 급의 제곱이라고 보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쓰기가 불편하죠? 그럼 이걸 루트로 씌우면 좋겠네요. 루트 씌우 얼마죠? 5분의 루트 14 등급 이렇게 되겠죠? 요거 우리는 표준 편차라는 거죠. 대충 계산해봐, 얘들아. 루트 14가 얼마예요? 3점. 얼마 되겠죠? 그러면 얘는 5분의 3점 얼마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잘은 모르겠는데 평균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아, 2점 모시기에서 빼기 요거 5분의 3 정도 한 거랑 그 다음에 2점 모시기에서 플러스 5분의 3 한 거에 대부분 위치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충 한 3 조금 넘는 거에서 그죠? 그냥 2 초반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그래 보이네요. 2 초반에 그죠? 3 정도 나오는 게 좀 보이죠? 이제 얘가 좀 튀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얘가 여기를 벗어나거든. 그러니까 국어는요, 생각보다 얘가 많이 못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내가 총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유닛을 통일시키게 되면 더하고 빼고 가능해서 분석이 쉬워지더라.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시간에 통계 배우는 친구들은 요거 이해하셨으면 이제 정말 쉬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